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으로 8일 공개한 9월 FOMC 회의록에서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한다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재확인됐습니다. 특히 연준 위원들은 달러화 강세의 우려를 나타내 최근 한국 증시를 강타한 슈퍼달러 강풍이 한풀 꺾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으로 줄어들면서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미 노동부는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000건 감소한 28만 7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브루킹스 연구소 컨퍼런스에서 유로존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며 따라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투데이에 따르면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예상치에서 0.1%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서 급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97% 하락한 16,659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 2.02%나 하락한 4,378선에서 S&P 500지수 역시 2.07% 하락한 1,928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수출 감소로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감이 짙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0.11% 상승한 9,005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는 0.78% 하락한 6,431선에서 프랑스 지수는 0.64% 하락한 4,141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미국은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유럽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정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펀드매니저 여러분, 각 기관의 모든 분들 건강하시죠. 청손탄남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 코스피 지수는요, 삼성전자 등 기업 실적 부진 우려 등으로 인해서 좀 하락 마감했는데요. 옵션 만기일 치고는 좀 괜찮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글쎄요, 한글날, 어제 한글날은 즐거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글날 전전날 또 미국이 폭등했어요. 폭등하고 또 어제는 또 폭락하는 이틀인데 이제 이 폭등과 폭락이 좀 바뀌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락과 폭등을 했어야 되는데 폭등과 폭락을 해가 그런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나라 주식은 거의 고압 수준에서 플러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다시 말하기는 싫고요. 일단 만기는 여러분 알았습니다. 말을 안 해도 여러분 가슴에 멍이 많이 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주식은 1885포인트에서 주가 자체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한 서너 번 이야기했지만은 상승폭에 62% 조정해서 일단은 브레이크가 저는 틀을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자체가 추가적으로 악재가 많이 나오고 이랬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빠졌다.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일단 단기적인으로 빠졌지만 이제 빠지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폭이 있고 하나는 이제 진동이 있는데 폭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반등하는 국면입니다. 그렇지만 진동이 추가적으로 남아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주가 자체가 상승이 여러분 보다시피 120을 6개월 상승했습니다. 6개월 상승했기 때문에 최저 이제 주가 자체가 한 4개월 정도는 약세를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뭐 6개월, 120일 정도 상승했고 지금 현재 한 46일 정도, 2달 정도 반밖에 안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달 정도는 더 여러분에게 고통을 굉장히 안겨주는 그런 장세들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진동은 2달 남았어요. 진동은 2달 정도, 최소 2달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지만 일단 반등의 국면은 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저도 뭐 주간에 여러분에게 최악의 이런 상승폭의 62%까지 1950포인트대 뭐 초반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1910포인트대로 볼 것이다라고 떠들었는데 일단 뭐 그렇게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상승폭의 반은 1900을 한 때를 볼 것이다. 근데 이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950대에서 제가 볼 때 일단은 반등의 국면을 한번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어제 그 전날 그 글로벌 증시, 미 증시가 폭등했고 어제까지 조금 상승했으면 아니면 보합으로 됐으면 양봉창 때 세게 한번 나갈 수 있었는데 일단 어제 또 찬물을 갖다 붓는 그런 장세여서 굉장히 괴롭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어제 이제 옵션 만기 여러분 아다시피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상승을 안 시켜야 돈 먹는 그런 포스트를 취해 놨었습니다. 개인들이 상승하면 돈 먹는 포스트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이 가장 유리한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느꼈지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은 어느 창구든지 넣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기관들이 외국인 창구에 넣을 수 있고 개인 창구도 넣을 수 있다. 우리 개인들은 뭐 검은문간의 외국인 소수가 이제 외국인 창구에 넣을 수 있지만은 일단 기관들은 외국인 개인 창구 다 넣을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 같은 통속이 아닌가. 그걸 이제 이번 만기 때 여러분보다시 풋옵션 매수, 그 다음에 콜옵션 매도해서 양차에 걸어서 우리 개인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데미지가 이번에 너무 큽니다. 이번에 이제 적은 금액에 걸렸는데 크게 걸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과 개인들이 지금 몸이 2조씩 걸어가지고 쉽게 풀지 못하는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의 공격적인 매매, 그러니까 해치성 공격적인 매매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미 증시 전날 어제 뭐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폭등하기도 굉장히 좋다고 어제 한글날 하루 즐거웠는데 또 한글날 저녁에 그래서 미 증시가 2% 빠진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몇 번 많이 못 본다 저도. 그래서 2% 정도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린 원화의 이제 강세, 원화의 강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게 할 것이다. 원화의 강세 이후에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3개월이나 이제 3개월 이후부터 이제 원화의 강세가 굉장히 우리 곁에 이제 해를 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원화의 강세가 지금 그 약세로 돌변했습니다. 이 원화의 약세 돌변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것은 2, 3개월 후의 장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원화인데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원화의 약세는 굉장히 우리를 코너로 몰아 넣을 것이다라고는 했는데 그때는 또 원화 강세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장이 좋아버리니까 뭐 계속 여기서 글쎄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화의 약세가 제가 그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 원화의 약세 3개월 후부터 굉장히 멍들게 할 것이다. 이제 정확히 이제 멍들게 정확합니다. 이게 60일 거의 원화의 약세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화 약세 3개월 후니까 원화가 지금 그때 그 반등 시점에 지금 3개월째로 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자리가 원화의 강세에서 가장 바닥 60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원화의 강세 이런 부분입니다. 진짜 원화가 지금 굉장히 약세를 빠른 속도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개월이라고 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 2개월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2개월 이 자리가 원화의 약세의 끝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월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 원화를 보셔야 됩니다. 원화를 구름을 이렇게 겨늘차들 앞쪽으로 보면 거의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원화에 지금 그 하루에 어제도 원화가 굉장히 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원화가 8원 정도 움직이는 1,000원 갖고 해외여행 갈 때 이제 1,100원 갖고 10% 돈을 더 갖다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원화의 약세는 우리 증시에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요즘에 경기 뭐 3저라고 하잖아요. 3저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일단 보시면 여러분 유가가 85불입니다. 지금 WTI 유가가 80불. 유가도 저거 유가고요. 그리고 유가가 지금 오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세일이라든지 뭐 세일가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석유를 수출하던 미국이 최고의 산유국으로 변해가지고 이제 요즘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안 쓰는 그런 분인데 미국이 하는 짓은 지금 최근에 이제 무기 팔아먹는 거 외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실 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원화가 그 사이 강세인데 약세로 돌아와 있는 그런 부분. 뭐 세계 경기가 나쁘다 하지만 어쨌든 시중에 돈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큰 꿈을 좀 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 큰 꿈이 무슨 꿈이냐 이렇게 볼 때 지금 자리에서 주가에 한번 큰 상승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새로운 시장. 이 크게 이제 A로 보고 1파로 두 번째로 보고요. 또 세 번째 마지막 피날레 상승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이러니까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주식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연중 최저에 있다. 이거는 뭘 하냐면 상승하면 주가 상승이 빠를 수 있다 이러면 지금 보시면 코스피 상위 플러스 하이닉스 이렇게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다 연중받아 할 겁니다. 그래도 뭐 주가가 좀 살아있다는 게 거의 삼성생명이나 아니면 한전 뭐 땅 팔아가지고 한전 외에는 나머지 주식은 연중 바닥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번에 주가가 예상외로 주가가 이제 크게 7월 달에 크게 상승했는 부분 물론 뭐 최경환 부총리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 주가가 굉장히 바닥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너무 낙담하기는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 견뎌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는 지난 여러분 보다시피 8일날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날 뭐 이야기 더 하기는 싫고요. 일단 옵션 만기에서 주식에 비해서 지금 주식으로 보면 여기로 보면 전저점입니다, 여러분. 네, 주식으로 보면 거의 날수의 전저점 가까이 있죠. 전저점. 그러니까 전저점인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지금 변경을 해보면 선물이 250 한 7.50 정도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이게 선물이 지금 보시면 거의 한 8P, 9P 정도 언더슈팅인데 이거는 이제 전부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번에 옵션 만기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들 돈을 가장 많이 잃는 자리에 털어먹으려고 나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평균 가격이 지금 한 258에서 9 사이입니다. 258에서 259 사이다. 이 말은 뭐냐면 기관들도 여기에 물려 있거든요. 기관이 지금 계속 제일 많이 물려 있습니다. 기관들이 222조 2천억 정도 물려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평균 가격에서 주가가 5까지는 올라갑니다. 5까지는 올라가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의 뭐 하는가 저는 위로하는 그런 차원이고 과거도 막 이때도 여러분 10생도 10에서 주가가 평균 가격이 10까지 올라갔다 가지고 빠져가지고 5에서 쉬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 12월 만기까지는 265포인트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로 보실 것 같으면 저는 다시 2020까지는 충분히 간다 이렇게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낙담하지 마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식이 빠져야 오르고 또 오르야 빠지듯이 너무 낙담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아팠죠. 여러분 뭐 제가 이제 뭐 1월부터 계속 훌룰 털으라 하는데 이제 훌룰 털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봅니다. 옵션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 요즘 최근에 이제 대세적인 게 있습니다. 뭐 선물도 그렇지만 해외 선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울경제를 통해서 제가 해외 선물 강좌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울경제가 오늘 타협을 해가지고 무료 강좌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해외 선물을 이제 또 대세 같아요. 해외 선물을 해야 되는 거 대세 같은가. 서울경제 TV와 더불어 무료 강좌를 인터넷 강좌를 한번 열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소량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한번 해외 선물 강좌를 여러분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장소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 뭐입니다. 근데 이제 더 위로가 괜찮은 거는, 우리가 그 사이 상혜정 씨가 굉장히 우리를 따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증시 신고가 날 때 우리가 신고가 안 나지만, 빠질 때는 따라갈 것이다. 근데 최근에 상혜정 씨가 엄청나게 떴어요, 여러분. 거의 종합주가 지수가 20p 떴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그러니까 상해 지수가 20p 떴어요. 2000에서 2400, 우리 지수 같으면 결론은 2000포인트에서 2400까지 떴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 7월 달에 우리가 2000포인트고 상해도 200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상해는 지금 2400가고 우리는 지금 다시 쪼그라드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 지정학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 우리나라가 조금 억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낙담하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겠고요. 월피봇이 여러분 보다시피 아직까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월 한 주 움직인 거 거의 다 움직인 것 같아요. 한 주 움직인 거 다 움직이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하루 뜨고 하루 빠지고, 오늘은 제가 볼 때는 거의 1950포인트, 많이 빠져봐야 1950포인트까지는 빠졌다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속단해가지고 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또 저도 선물, 여기도 보면 주피봇도 빠질 거 다 빠진다. 많이 빠져봐야 여러분 1950포인트대에서 강력한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을 갖고 있으면 이 주식도 사고 저 주식도 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은 주식이 안 섞는다, 방부제 필요 없는 그런 단위다, 이렇게 보시고 냉철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실 거예요. 저도 얼마나 이번에 조금 괴롭습니다. 여러모로 괴로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이 아프면 저도 아픕니다. 네가 아플 게 뭐 있노? 이러는 분들 그렇지 않고요. 저도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950포인트 때 ELP봇이나 주 월봉 볼륨주 밴드, 월 볼륨주 밴드가 다 1950포인트 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낙담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이상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이상실이라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니까 몸을 웃으든지 추스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어제 하루 내내 누워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위로 문자 많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한마디 하는 분들이 일선에서 하시는 분이 딱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욕해도, 청송님을 욕해도 욕하는 사람보다 청송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을 했습니다. 너무 위안됐는데, 여러분 하여튼 지금 자리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절대적으로 낙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어제 데미지가 5분, 특히 10월에 옵션 만기 데미지가 만기 날만 너무 큰데 그런 거 다 터지시고, 여러분 고기 먹으면서 가난한 것보다 고기 먹으면서 부자보다 가난하면서 돈 없어도 행복한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 옛날 걸로 생각하고 털고 화이팅 해야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밀렸다가 오늘은 크게 안 밀립니다. 안 밀리니까 오늘 하루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미국이 급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크게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청소년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추천해주신 파트론이 추천 당일에는 장중에 오르는 듯 하더니 다시 매수가 근처로 내려왔습니다. 파트론에 대한 AS와 함께 아직 우리 증시 1960선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현재 시장에 대한 점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이번 주 주말에 강연회 하시잖아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강연회 소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일단 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증시가 직전 저점까지 이탈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10월 달의 변동성에 대한 그런 연속성을 갖고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저점을 잡아주지 못하는 모습에서도 좀 알 수 있듯이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지속 강조를 드렸던 200일이평에 대한 저항에 대한 돌파가 시급한 그런 회복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다우지수가 2% 넘게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런 분위기의 움직임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나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기 민감 종목들과 더불어서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바닥권에 대한 하반 경직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 현재 하락하고 있는 요인이 이제 다 알고 있는 양쪽이나 종료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IMF가 전 세계적으로 전망치를 낮춰잡는 그런 상황에서도 좀 알 수 있듯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 우리 시장은 이제 엔화와 환율에 대한 부분이 수출주에게 타격을 주면서 경기 민감주들까지 지속적으로 신저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저는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우지수가 최고점에서 하락에 대한 핑계거리로밖에 좀 생각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특히 미국의 유명한 그런 비관론자죠. 조지 소로스라든지 마크 파버, 특히 헤지펀드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무려 2조 2천억을 풋베팅을 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어떤 충격적인 요인이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그가 8월에 언론 기사가 나올 때 풋베팅을 바로 하고 언론에 나왔을까? 아니면 그동안에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경기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특히 이번 연도 1월 달에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이 중국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다우지수의 조정을 외쳤지만은 그 이후에 수개월 동안 랠리를 펼쳤던 부분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다 안 되니까는 자기 자신도 어떤 풋베팅을 했다라고 이제 공개를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라는 점이 자포자기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결국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예를 하나 들면 현재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하향 전망치, 이것은 곧 경기 회복에 대한 더딤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결국 경기 회복이 무너지게 되고 무뎌지게 되고 크게 출렁였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의 주포들이 또다시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것이 바로 양적 완화 같은 조치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상승했던 주된 요인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시장이 급락을 하든 말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추세가 우상향으로 가는 모습,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논리이고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바로 그런 종목이 이제 수요일에 NC소프트 같은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유일하게 이 한 종목이 하락의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은 제가 자신감 있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 재료성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특히 11월 달에 있을 부산의 지스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스타에서의 모바일 게임의 공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인데, 가만히 제가 이 NC소프트를 생각해 보니까는
이 게임주들, 특히 해외에 로열티를 많이 받는 기업들이 환율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환율에 대한 급등은 NC소프트가 받는 로열티의 플러스 알파가 돼서 실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것은 이제 환율에 대해서 비교적 기타 상장 범인에 대해서는 자유롭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환율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환율 수혜주로 묶여서 상승할 가능성도 크게 있지 않나, 이렇게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것이 삼성전자가 되겠죠. 실적이 안 좋았는데 기관들의 매수세, 그것을 보고 제가 별로 탐탁지 못하다고 생각을 좀 했었고,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가정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털어먹기 위한 수정이라든지, 두 번째는 바닥을 확인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해서 또 한 번 하락의 투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이제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해서 상승을 시키고, 실적이 예상외로 좋게 나오면 더 이상 이것보다 나빠질 건 없다라 해서 상승을 시키고 해서,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누가 얼마만큼의 평단가를 낮춰서 전략을 롱런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이 게임에서 앞으로 우리가 계좌 수익이 상당히 많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온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이 종목을 단기성으로 접근을 해서 치고 빠지는 전략을 취해서 나온 것이지, 이 종목으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들고 가셔도 좋은 부분이다. 결국에는 현재 모든 종목들이 전략 싸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두뇌 싸움이 요구가 되는 그런 장이 열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파트론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수요일날 추천을 좀 드렸는데, 이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단기적인 부분들로 매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5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주가 움직임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드디어 이제 내일 대구, 부산 뜹니다. 처음으로 숙박까지 하면서 강연회를 하는 건 처음인데, 저도 사실 그동안에 너무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종목 발굴만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좀 만나 뵙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그동안 우리 상하카 팩토리를 시청 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인지 또 만나뵙고 싶고 공유하는 시간 함께 가져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하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파트론에 대한 AS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점검 그리고 강연회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